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악화 등 대외적인 이슈에 신라젠으로 촉발된 바이오주 쇼크까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급락한 가운데 코스닥은 장중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하락장에 따른 사이드카 발동은 3년 2개월 만으로 오늘 국내 증시 하락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하루 만에 49조 2,010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신라젠이 팩사백의 임상 중단 영향으로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신라젠의 임상 중단 소식은 연일 제약바이오주 전반에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 삼형제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제약바이오주들이 큰 폭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ETF 순자산가치 총액은 지난 7월 37조 2,846억 원으로 1월 대비 8조 원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이 이어졌던 지난 한 달 동안만 4조 원 넘게 줄어들며 30조 원대로 내려앉아 2017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올해 1월 1조 원 이상 국내 ETF를 사들인 외국인이 지난달 81억 원 순매수에 그치며 눈에 띄는 감소를 보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증권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자, 월요일장이었던 오늘 우리 시장은 참으로 참담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 넘는 급락과 코스닥은 7% 넘는 급락 속에서 600선이 이탈이 됐고 앞서서 뉴스를 통해서도 들려드렸다시피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우려된 대외적인 시황이 내적으로 약했던 우리 증시에 강타하면서 흔들렸는데요. 미국이 중국에게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언급 속에서 중국은 위안화 평가 절하로 대응을 했고 이 때문에 달러당 위안화가 7위안을 돌파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1,200, 100원대, 10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환율 상승은 외국인의 수급 이탈에 일조하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한 상황인데요. 일본과의 관계도 앞으로 수출 기업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분석 속에서 시장의 투자 심리도 많은 압박을 받은 상황입니다. 최근 악재가 이어졌던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업종은 오늘 신라젠의 하한가로 인해서 더욱더 휘청거리면서 결국엔 코스닥의 급락을 주도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월요일장에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56% 하락한 1946.98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대부분의 상위 종목들이 하락을 이어갑니다. 삼성전자는 2% 넘는 하락 속에서 43,950원에 오늘 현대모비스는 1.42% 내리면서 242,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LG화학도 5% 가까운 하락 속에서 31만 5,500원에 장을 마쳤고요. 하지만 신한지주와 SK텔레콤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SK텔레콤은 오늘 강보합권입니다. 25만 2,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7.46% 급락한 569.79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반면 외국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대부분의 상위 종목들이 줄줄이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0% 가까운 하락 속에서 4만 원대에 마무리가 됐고요. 헬릭스미스도 17% 넘는 급락으로 14만 9,9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신라젠은 오늘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21,850원에 하지만 SK머티리얼즈는 홀로 상승을 이어가면서 1.62% 상승한 17만 6천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월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봉추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월요일장인데요. 워낙 장 초반부터 참담한 시장 흐름이어서 장 후반까지 많은 걱정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앞서서 신라젠이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고 더불어서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시장에 좀 수급적으로 영향을 미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위안화가 7위안까지 돌파를 했는데 이런 전반적인 시장상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좀 참담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었죠. 장중에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그런 문자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약한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지난주에 지금 시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금요일에 혼조세 후에 하락하느냐, 그냥 하락하느냐의 싸움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그런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시장이 이미 상승이 많이 나왔는데도 추세적으로 더 갈 것 같으면은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락이 큰데도 불구하고 더 하락할 것 같으면은 그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후자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대비하자는 말씀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하락에 대비하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조금 본격적으로 나오는 그런 흐름이고요. 오늘은 역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얽힌 그런 흐름이죠. 특히 이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향후에도 꾸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이 되지 않는 시장이었어요. 이미 그런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불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시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종목만 매매하시는 분들이 시장이 좋지 않아도 가는 종목을 매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개별주, 테마주, 특히 시장에서 잘 움직이는 테마주들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량주나 또 우량주에 가까운 그런 종목을 매매하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가가 정말 저점에서 움직이는 것 같고 저점을 다지는 것 같고 다시 반등할 것 같고 그런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도 지수가 밀리면 같이 밀리거든요. 오늘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의 흐름이 단순히 오늘 한 번의 흐름으로 끝나고 다시 좋은 흐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오늘은 전반적으로 한국 시장이 해외 증시나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도 현재 약간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한국의 단순히 시장의 어떤 지금 현재의 흐름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장이었고요.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그럴 필요가 있는 날이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런 시장 분위기를 대비가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로 좀 나눴을 것 같습니다. 2주 전인가요? 봉주 선생님과 함께 2050선이 이탈이 된다면은 더 큰 하락도 예비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지난주 금요일장에 대한 전망도 앞서서 복기를 해드렸지만 일단 혼조세로 시작하고 나서 하락이냐 또는 계속적으로 그냥 밀리느냐를 두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방송을 통해서 참고를 하셨다면은 오늘 시장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 아시아 증시는 우리 증시를 비롯해서 계속적으로 하락 흐름을 이어가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다라는 부분까지도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봉주 선생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이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에 대한 시황 점검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월요일장 안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신 관심 종목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처참히 좀 하락했기 때문에 그 안에 시장 분석이 더욱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양지수에 대해서 먼저 시황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등락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출발 후에 급락하면서 장대 음봉 마감을 했어요. 상당히 약한 그런 흐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1950선을 이탈했습니다.
금요일에 2000선을 이탈했죠. 불과 하루 만에 1950선까지 이탈하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수대가 2017년 이후에 가장 낮은 그런 수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히는 2016년에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거의 또 가까워지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래서 벌써 지금 한 3년 가까이 됐죠. 그 지수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2016년 이후에 추세적으로 좋은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사라져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상당히 좋지 못한 결과였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하락 출발했고요. 급락하면서 장대 음봉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폭락세다. 그렇게 볼 만한 그런 상황이죠. 7% 넘게 하락했지 않습니까? 지수가 7% 넘게 하락하면 대부분 종목들이 좋지 못합니다. 이러면은 시장이 거의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어쨌든 코스닥은 오늘 상당히 좋지 못했고요.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2017년 이후에 다시 최저점을 돌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시 굉장히 어려운 오늘 하루의 그런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등락의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해외 증시, 그리고 수급, 환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수급, 그리고 역시 무너지고 있는 바이오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은 바이오가 오늘도 무너졌어요. 제약업종 하나만 무너진 게 아니고 기타 서비스 업종도 무너졌죠. 기타 서비스 업종에 바이오가 많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신라젠도 기타 서비스 업종에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신라젠이 오늘도 하한가를 갔죠. 금요일에 이어서 이틀 연속 하한가를 갔는데요. 최근에 그 종목들이 바이오가 순환하면서 좋지 않은 그런 뉴스가 나오고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HLB 그리고 뭐 신라젠, 뭐 헬릭스미스 이런 종목들 꾸준히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흐름들을 보였지 않습니까? 어쨌든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의약품 쪽도 좋지 않은 그런 흐름 보였는데요. 중요한 건 코스닥 지수는 바이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약업종의 비중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흐름 자체가 쭉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고요. 제약업종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지수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이오 쪽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를 버티게 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코스피의 약세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코스닥 자체적으로 상승할 만한 동력이 없다. 그리고 버틸 만한 동력이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흐름에 대해서는 역시 향후에도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해외 증시, 수급, 환율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 시장이 금요일에 하락했죠. 문제는 이제 이전부터 꺾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수가 하락한 그런 원인, 그 원인 자체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또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 굉장히 중요하다. 트위터, 그리고 발언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은 시장을 상승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멘트들을 많이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0.5% 해야 된다. 그리고 연준을 압박하는 흐름. 그러면서 또 그 상승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주고 또 중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잘 되고 있다. 잘 될 것이다. 우리는 뭐 좋은 친구다. 항상 하는 그런 멘트들을 했었는데 갑자기 또 돌변을 했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그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관세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또 발언을 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이 강력한 대응을 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G2지 않습니까? G2가 부딪히는 이런 흐름. 그러면은 결국은 다른 국가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한국같이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무역 규모가 굉장히 큰 나라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국도 역시 추세적으로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은 좋지 않다는 말씀을 그동안 쭉 드렸었던 거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 쉽게 해결될 거라고 하면은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은 압도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중국도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본인들이 손해를 더 크지 않게 그렇게 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딪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압박감을 준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해외 증시가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의 흐름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미국 선물이 급락했고요. 중국 시장도 역시 급락했습니다. 중국 시장이 장 초반에는 조금 버티는 흐름이 있었는데 쭉 빠지면서 한국 시장의 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은 오늘 기관이 굉장히 그 선방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기관이 방어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초반부터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희석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장중에 중국 시장이나 미국 선물의 흐름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수급의 어떤 그런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었죠.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 매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매도를 많이 하지 않는 그 정도 흐름이 나올 것인가. 그런데 지수가 반등하더라도 이제부터는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서 2100선 이후에 계속 매도를 하면서 계속 지금 지수가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중에 10,000개 가까이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이죠. 선물 수급도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옵션 쪽의 수급도 약간 묘하게 흘러가면서 결국은 지수가 뭐 장중에 소폭 반등하는데 좀 역할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크게 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역시 그 파생 쪽에서 수급적인 흐름 이런 것들이 상당한 부담을 주는 그런 흐름으로 끝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환율이 오늘 원달러가 1,200원을 돌파를 했지 않습니까? 환율에 대해서는 아마 뭐 그 기존에도 언급을 했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환율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은 1,2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환율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달러의 강세 그리고 뭐 원화의 약세 이런 그 메커니즘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어우러졌다고 봐야 됩니다. 평소에는 달러와의 어떤 그 관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원달러가 움직이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한국의 어떤 경제 흐름,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원달러에 녹아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달러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계속해서 지속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의 흐름 이런 것들이 특별한 어떤 그 변곡점, 변수, 이 변하는 흐름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크게 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더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달러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사항을 말씀드리면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통신업종이 강했습니다. 통신업종, 전기가스 이렇게 공공재 개념, 지수방어업종 이런 것들이 상승하면은 결국 지수의 흐름이 좋지 못하다. 그런 것들을 뭐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상황 중에 하나다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통신업종이 강했어요. 그래서 역시 지수가 흐름이 좋지 못할 때 움직이는 업종이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최악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상승하는 종목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만큼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하루의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장을 말씀드리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어요. 거의 무너지는 듯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어떤 해외 증시의 흐름 그리고 수급적인 흐름, 환율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만들어져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단순히 시장의 어떤 흐름, 수급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수가 움직인다고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수급이 다시 좋아지면은 결국은 지수가 반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락은 환율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환율이 움직이면서 지수가 같이 빠졌다. 그때는 불안하다는 것이죠.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인식이나 이런 것들, 외부에서 보는 시선, 이런 것들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수급적인 부분도 나오죠. 외국인들의 매도. 외국인들이 금요일에 3천억 넘게 매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도 3천억 넘게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이제 조금씩 그 수급도 전환되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겨우 이틀 정도 매도를 했는데 지수는 너무 많이 빠졌다는 것이죠. 한국 시장이 그만큼 약하다는 것이고요. 그동안 어떤 수급에 대한 분석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을 감안하고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역시 그 하락하면서 장대 연봉 마감을 했죠.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이었었고요. 자, 코스닥은 더 좋지 못합니다. 코스닥은 7% 넘게 하락했어요. 지수가 7% 넘게 하락하면은 종목들은 정말 처참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수대를 보면은 거의 뭐 2016년 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상당한 그런 약세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마어마하게 약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약한 건 역시 제약업종입니다. 바이오가 무너지고 있어요. 바이오가 완전히 무너지는 흐름. 코스닥 제약 그리고 코스닥 기타 서비스 업종 완전히 무너지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약업종이 반등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코스닥은 반등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제약업종의 어떤 추세적인 흐름 그리고 최근에 이런 트렌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크게 반등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자, 제약업종 바이오가 갈 때 2015년 이후에 한번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2017년에 엄청나게 반등이 나왔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마치 영원히 갈 것 같은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꺾이더라도 조금 꺾이고 다시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흐름이 나오고 꺾이면은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게 거품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확실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동반되면서 상승이 나왔다고 하면은 충분히 더 갈 수가 있겠죠. 조정을 받더라도 더 갑니다. 다시 뭐 신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개발이 확실히 되고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더 갈 수가 있겠죠. 시장이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가 갈 때 거품이었어요. 그냥 기대감, 이슈 이런 것들로만 갔던 겁니다. 신라젠이 최근에 지금 급락하는 게 원인이 뭡니까? 100, 400에 대한 임상 중단 그 공고가 나왔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쥐레바처럼 이 바이오 쪽은 향후에도 그동안 임상 시험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갔던 종목들은 불안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바이오 쪽에 투자를 할 수가 어렵겠죠. 그리고 뭐 개인들도 투자를 하기가 꺼려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주가는 하락할 수 있는 거예요.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모멘텀보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크지는 않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어쨌든 바이오가 이런 흐름이라서 코스닥 자체는 이제는 어려워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자 지수대를 보시면은 역시 2016년에 지수를 다시 왔어요. 그래서 벌써 한 3년 가까이 돼가는 상황에서 상당히 약한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재밌는 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대형주입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 직전 저점을 이탈을 하지 않았죠. 1905 그리고 1909. 그런데 코스피 지수는 어떻습니까? 직전 저점을 확실하게 이탈을 했죠. 그래서 자, 이 흐름의 원인이 결국은 전기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버티고 있으면서 대형주 지수가 덜 빠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약하다는 것이죠. 삼성전자 한 종목이 만드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더 꺾이면 어떻게 될까요? 지수는 가파르게 하락한다는 것이죠. 그동안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시장에 있는 코스피, 특히 이제 대형주들 200종목 중에 모든 종목이 상승을 하고 삼성전자 한 종목이 좋지 못해서 지수가 좋지 못했다. 그랬을 때는 삼성전자 하나만 반등이 나오면 지수가 좋아지겠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 좋은 상태에서 나머지 종목들의 대부분의 흐름이 좋지 못했어요. 물론 중간에 좋은 종목들이 몇 종목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흐름이 좋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꺾이니까 바로 지수의 흐름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다른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을 때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은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 쪽의 어떤 그 흐름이 좋지 못한 가운데에서 반도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것도 맞지 않는 흐름이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는 계속해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지수는 대형주보다 훨씬 약한 흐름이죠. 전반적인 시장이 약한 그런 흐름이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역시 2016년에 지수로 회귀한 상당히 약한 그런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어요. 특히 선물 쪽에서 매도를 하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추세적으로 이런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지수를 반등시켰을 때 역시 파생 쪽의 흐름이 강했어요. 선물 쪽의 흐름이 강했는데 이제는 그게 전환되는 흐름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예측대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파생이라는 게 하락하는 흐름이 있으면은 또 상승하는 흐름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급격하게 꺾여버리면은 그걸 만들지를 못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나오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상적인 흐름에서 나오는 흐름이었다고 하면 이렇게 급격하게 꺾이지 않았을 거예요. 중간에 조금 반등 만들고 버티고 뭐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서서히 하락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격하게 다운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대변하는 게 바로 원달러입니다. 원달러는 지금 1,200원을 돌파를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어요. 자, 2016년 2월에 위치에 거의 다가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지수 때도 이제 비슷하게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 원달러는 전반적으로 한국 시장이나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대변해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달러도 유심히 잘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시장의 흐름은 상당히 좋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수가 하락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어쨌든 지금 1950이 깨졌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단기적으로 곧바로 회복을 해서 좀 횡보를 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조금 그 한숨을 돌릴 수가 있겠지만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이제는 더 위험하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에 맞게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월요일장에 대해서 양시장 시황 점검을 먼저 도와드렸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출발한 이후에 급락했고요. 장대 음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1950선이 이탈이 되면서 1946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역시 하락 출발한 이후에 급락했고 장대 음봉 마감이 됐습니다. 2017년 이후 최저점이 이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 PBR 자체도 2008년에 0.83%였는데 0.38배였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회하면서 더욱더 좀 저가를 갱신했다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신 관심 종목도 만나볼 텐데요. 오늘도 두 종목 선정해 주셨습니다. NC소프트와 하이드진로홀딩스 선정해 주셨는데요. 먼저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0.38% 상승하면서 52만 2천 원에 그리고 하이드진로홀딩스는 이런 시장 안에서 17% 넘는 급등을 이뤘습니다. 12,2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봉주 선생님 두 가지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매도 후에 관망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트진로홀딩스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NC소프트인데요. NC소프트는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주가가 꾸준히 계속 이렇게 버티는 흐름,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세죠. 흐름이 굉장히 강해요. 지수보다 훨씬 강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실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시장의 기대감보다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그러면서 또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리니지2 모바일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하반기 출시 이후에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갖는 것이죠. 리니지 모바일이 출시가 되면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당시에도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많았었습니다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니지2 모바일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전작의 어떤 그 흐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기대를 할 만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은 모바일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이 모바일로 게임을 즐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역시 주가가 움직일 때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동반됐어요. 그래서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주가가 움직이는 뭐 그런 흐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이미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기대감들이 정말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그런 그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한다면 주가가 엄청나게 계속 가겠죠. 그런데 그 정도의 흐름은 아닙니다. 버티기는 하는데 추세적으로 엄청난 강세를 보이는 상황은 아니에요. 실적이 엄청나게 나와주면은 다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전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가의 흐름이 이제는 어느 정도 좀 한계로운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인 좀 대응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NC소프트의 차트인데요. 지금 최근에 흐름이 강해요.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었죠. 금요일에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오늘도 괜찮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데 이 정도 버티면 상당히 강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꾸준히 반등이 나왔었죠. 흐름을 보면은 추세적으로 상승이 꽤 나왔어요. 2014년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고점을 기록하고 조정을 이렇게 확실하게 받아주면은 또 한 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최근의 흐름도 어떻습니까? 조정 이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고 갔죠. 근데 지금은 제대로 조정을 받지 않고 있어요. 조정을 제대로 받고 주가가 제대로 움직이려면 이런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 중요한 건 지금 주가의 어떤 흐름 보시면은 차트상으로 보셔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우리가 헤드 앤 숄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꺾이게 되면은 그때는 추세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고점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크게 타격을 받으면서 강하게 넘어지는 그런 흐름이 아니고요. 겨우 고점을 넘었다고 조정을 받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겨우 고점에서 버티는 이 정도의 흐름이지 추세적으로 강세를 보일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주가의 자체적인 흐름 자체가 한계에 국면한 그런 그 흐름에서 지수의 흐름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이랬을 때는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없는 종목은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에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확실한 종목, 그런 종목을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강한 종목들은 조정 제대로 받으면 그때 접근하시면 돼요. 지수보다 강하기 때문에 훨씬 다른 종목보다 유리한 것이죠. 생각을 해놨다가 제대로 조정을 받을 때 접근하시라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은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하이트진로 홀딩스입니다. 하이트진로 홀딩스. 자, 하이트진로 그룹의 지주사죠. 최근에 하이트진로 홀딩스 우선주가 강하고요. 하이트진로 홀딩스도 강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움직이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일본 제품 불매운동 수혜주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 하이트진로가 사실 하이트그룹이 진로를 인수했을 때 굉장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맥주업계 1위와 소주업계 1위가 만나기 때문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했던 만큼 그 정도 시너지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수입 맥주가 많이 수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비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덜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조금 주춤하게 만든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작년에 지수 저점을 기록하고 반등이 꽤 나왔어요. 지수가 반등할 때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이 하이트진로 홀딩스가 적정 주가가 59,100원입니다. 자, 지금 급등을 했는데도 12,200원이죠. 당시에 6,400원이었어요. 거의 9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하이트진로 홀딩스라는 이 종목은 항상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정말 크게 다운되고 추세적으로 갈 때 저점에서 움직이는 어느 정도 저점 파악을 하고 접근하면 추세적으로 분명히 수익이 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단기적으로는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이 좋은 종목들은 눌림목에서 접근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7월 초에 급등하고 나서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기가 한번 기회였었고요. 그리고 급등 이후에 최근에 또 왔어요. 다시 한번 기회가 온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분은 흐름이 다시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위로 상승하면 끌고 가서 더 어느 정도 강한 흐름이 나왔을 때 정리를 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급락하면 빨리 정리하고 다시 접근하면 되겠죠. 그런데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아준다고 하면은 아래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와 상관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유리한 국면입니다. 다만 확실한 조정 시에 접근을 하자는 것이죠. 어쨌든 괜찮은 기업이고요. 그리고 종목 측면에서도 괜찮은 흐름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 한번 접근을 해보자.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NC소프트였습니다. 최근에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가의 흐름이 좀 현재 한계점에 부딪혔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NC소프트는 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 매도 이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도 역시나 관망에 대한 의견 주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심 종목은 하이트진로 홀딩스였습니다. 지난번에 종목 현미경 시간을 통해서는 하이트진로 홀딩스 우선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드렸는데요. 일단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는 가격대 조정 시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까지 짜주셨으니까요. 두 가지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6438님의 질문입니다. 대신증권을 매수가 12,750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대신증권 종가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자, 오늘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4% 가깝게 떨어지면서 11,0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 종가는 손실 구간인데요. 봉주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D고요. 마이너스 5%나 마이너스 20% 먼저 오른쪽에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이너스 13.7%, 14% 가까이 되죠. 그래서 계속 빠지면은 손절하세요. 그리고 반등 나오면은 본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마이너스 5% 정도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본전까지 올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12,75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매수를 하신 겁니다. 자, 가격을 보면은 언뜻 보면은 조정을 받았으니까 할만하지 않나 생각을 하시는데요. 항상 말씀드리는데 기술적으로도 61선 이탈하면 101선 이하까지 기다리자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건 증권주는 지수입니다. 지수가 좋아야 되는데요. 자, 매수 시기가 여기에요. 지금 지수가 고점을 기록하고 빠지는 흐름에서 살짝 반등이 나왔을 때 매수를 했어요. 이 정도나 아니면 이 정도의 매수를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수가 반등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굳이 지수가 반등이 나왔는데 그리고 밀리는 상황에서 단기 반등이 나왔는데 매수를 했어요. 매수 시기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자, 증권주는 결국은 지수입니다. 업종 지수 볼 필요 없고요. 지수만 보시면 돼요. 지수가 밀리면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 추세를 감안했을 때는 본전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전까지 기다리다가 결국은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련 갖지 마시고요. 마이너스 5%에 정리를 하시거나 더 빠지면은 마이너스 20%의 정리 후에 당분간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신증권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D학점이고요.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 손절은 마이너스 5% 그리고 혹은 마이너스 20% 먼저 오는 가격대에 대응하셔라라는 전략까지 짜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0시 33분 지나가면서 오늘 뉴욕 증시, 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3분 정도가 지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 증시도 그렇지만요. 오늘 뉴욕 증시도 급락 출발이 됐습니다. 다우지수와 현재 S&P 500 그리고 나스닥도 모두 1% 넘는 급락으로 출발이 된 상황인데요.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2.16% 하락하면서 급락 출발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다우지수도 1.58% 그리고 S&P 500도 1.58%의 급락 출발이 된 상황인데요. 자, 이 급락 출발에 대한 시발점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로 지금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 미국이 중국에게 추가 관세에 대해서 부과하겠다라는 다시 한번 제스처를 취했고 이에 따라서 중국이 오늘 위안화를 평가 절하하면서 달러당 위안화가 7위안을 돌파했는데요. 이런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중국이 보복성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이런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더욱더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시장의 우려감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중국이 가격대를 지금 다시 한번 좀 급락시킨다라는 그런 트위터를 지금 써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트위터의 파장도 역시나 현재 큰 상황입니다. 3대 지수 모두 급락 출발이 됐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은요. 끝자리 0778님의 질문입니다. 셀트리 오늘 매수가 18만 6,400원에 비중은 5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셀트리온 좀 급락을 했는데요. 종가 어떨지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1% 급락으로 14만 5,5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매수가 대비 현재 손실이 큰 상황인데요. 봉추 선생님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네, 학점은 D고요. 마이너스 10%나 마이너스 25%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요. 꼭 기준대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21% 정도예요. 그래서 빠지면은 꼭 손절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18만 6,4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여기에서 매수하셨는데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게 바이오가 최근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버티는 흐름이 나오니까 반등 기대하고 매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전저점 부근이지 않습니까? 뭐 매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준이 없는 게 문제죠.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죠. 마이너스 10%는 손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매수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저점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비중 50%씩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한 종목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결국은 어떤 안 좋은 상황이었을 때 대응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손실이 커지면은 비중이 많으면은 매도도 못 합니다. 그래서 비중은 조금씩만 들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계속 빠지면은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자,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쭉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는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결국은 10만 원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그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추세적으로 더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손절가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 그 안에 속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좀 하락세를 이어가는데요. 셀트리온도 오늘 11% 급락으로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 손실이 큰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5% 먼저 오는 가격대 손절에 대한 전략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1278님의 질문이고요. 역시나 제약주입니다. 삼청당 제약을 42,260원에 비중은 20% 질문이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삼청당 제약 종가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로 이어가면서 11% 가까운 급락이네요. 28,400원에 마무리가 되면서 거의 이제 50%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봉주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F고요. 마이너스 15%나 마이너스 35%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이너스 32% 정도 됐어요. 그래서 밀리면은 손절하세요. 미련 갖지 마시고 손절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바이오가 무너진다고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한 겁니다. 자, 이 종목은 약간 억울하죠. 그런데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26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매수가 좋지가 않아요. 일단 반등이 나올 때 따라잡았죠. 따라잡고 나서 기준 없는 대응입니다. 지금 32%까지 하락했는데요. 미세먼지 테마주예요. 그래서 시장만 안정화되면은 또 가을에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더 크게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은 시장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홀딩했을 경우에는 손실이 계속 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련 갖지 마시고요.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차후에 조금 안정되고 종목이 저점을 기록하면 그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준 없이 대응하다가는 손실이 계속 커지고요. 그런 습관이 굳어지면 결국은 실패합니다. 반드시 기준 정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반등 나와주면 마이너스 15% 그리고 더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35%의 정리 후에 상황을 봐서 저점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삼청당 제약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현재 손실이 커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15% 또는 마이너스 35% 먼저 온 가격대 매도 전략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4583님의 질문이고요. SOE를 매수가 10만 원에 비중은 30% 질문이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SOE 종가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SOE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빠지면서 89,200원에 마무리가 됩니다. 현재 손실 구간이시고요. 봉추 선생님은 SOE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D고요. 마이너스 5%나 저점 이탈 시에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반등 나와주면은 마이너스 5% 그리고 저점 이탈하면은 손절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매수가 약간 좀 애매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10만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5% 그러면은 9만 5천 원이지 않습니까? 자, 이 정도의 매도를 하자. 왜 그랬을까요?
지수의 흐름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지수가 흐름이 좋다고 하면은 지금 종목이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수 자체가 좀 좋지 않죠. 제가 잘못 설명을 했네요. 매수를 여기서 해놓고 기준 없이 대응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이 나오더라도 결국 지수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 되면은 적당히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고 종목의 흐름이 완전히 무너졌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는 본전 근처에서 적당히 매도를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 원활하다고 하면은 좀 더 끌고 가도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5%에 정리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0%가 넘을 때까지 홀딩하셨기 때문에 쉽게 매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역시 저점을 이탈했을 때는 손절하자.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최대한 본전 근처에서 매도를 하시기 바라고요. 저점 이탈했을 때는 반드시 손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SOL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학점은 D학점이고요. 마이너스 5% 또는 저점 이탈 시 매도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이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2% 넘는 급락과 그리고 코스닥은 7% 넘는 급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더불어서 앞서서 발표된 뉴욕 증시도 3대 지수 모두 1% 넘는 그리고 나스닥은 2% 넘는 급락 출발이 되는데요. 제가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말씀드렸는데 지금 환율 조작이다라는 그런 좀 단어를 언급을 하면서 커런시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하면서 이거는 최저가로 떨어뜨렸다라고 공격을 좀 직접적으로 한 트윗이 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실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봉추 선생님, 내일 화요일장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화요일 역시 특별히 좋을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 시장의 추세가 좋지가 않아요. 갑자기 급격히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기술적인 어떤 흐름에 의한 그런 원인, 가격적인 부분에 의한 원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도 있겠죠. 역시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 전환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선물에서 먼저 수급이 전환이 됐고요. 그러면서 지수가 꺾이는 그런 원인이 됐죠. 그리고 나서 또 코스피 쪽에서도 매도가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기관이 열심히 방어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힘에 부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기관의 어떤 방어 노력이 좀 헛된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실 시장의 흐름이 괜찮으면은 이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나와요. 그리고 흐름이 좋다고 하면은 수급이 조금만 유입돼도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죠. 그런데 흐름이 좋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많은 자금이 투입돼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의 흐름이 그런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관의 노력으로는 쉽게 반등시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을 했었죠. 환율을 주목하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환율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달러와 비교해서 어떤 비교, 우위, 그런 것들에 의해서 주가가 환율이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환율 자체가 움직이고 있는 건 역시 한국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국 시장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 쪽에서도 굉장히 약한 추세였지 않습니까? 중국 시장이나 이런 쪽의 하락 그리고 미국 시장의 전날 하락에 비해서도 굉장히 크게 하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전반적인 한국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드러난 게 바로 한국 시장의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가 다운되면 다운될수록 급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지수의 어떤 지수대가 상당히 중요한 지수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2000선 근처에서 버티면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라도 나와준다. 그랬을 때는 하락하는 속도가 조금 늦춰질 수 있지만은 그냥 쭉 밀리면 더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일까지 쭉 밀리면은 상당히 위험한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지수가 밀리면은 상승할 수 있는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보다는 더 단기에 쭉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인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추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추세적인 흐름이 어떻게 가는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정말 희박합니다. 지금은 역시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세에 대한 생각을 하시고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하락하는 시장에 잘 대비를 하자, 이 정도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안한 추세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장입니다. 추가 하락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장중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에 대한 변동을 예의주시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오늘 뉴욕 증시도 환율에 대한 부분을 중국에 직접적으로 좀 거론을 하면서 내일장에 대한 흐름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면서 내일장 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봉주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봉주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정석투자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